네, 12시까지 끝내면 됩니다. 내용은 밴드에는 올라가 있는 건 한 2시간 정도 분량이고, 지난번에 했던 건 한 20분 분량인데요. 중요한 거 말씀드려서, 한 10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일정고등학교 전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번에 순서는 이렇습니다. 순서는 이런데, 시간상, 아마 1번 정도 진행이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 1번부터 5번까지가 주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3번의 학교 조직과 4번의 시설 공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지원팀의 중요성 말씀 나왔고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 충분했고요. 학교 조직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만약에 이제 지금 컨설팅 지원단께서 단위학교에 나가셨을 때 아마 제 4장 제가 맡은 부분이 가장 목표점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학습 방법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는 총론이나 매뉴얼이나 안내서 등이 있지만 학교 조직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텍스트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학교마다 그 학교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고 학교 나름대로의 내부적 사정이 있습니다. 교원 수급도 걸려있고요. 그래서 컨설팅의 깊이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고민을 가장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 중앙 컨설턴트 워크샵 때도 가장 많은 질문과 가장 많은 고민이 있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학교 행정 중심의 교원 조직을 교육과정 운영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늘 고민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역할 부분을 지난번 워크숍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부분들이 아마도 담임교사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중앙 컨설턴트 분들은 담임이 너무 과중하다. 담임에서 시작해서 담임에서 끝나는 거 아니냐. 어떤 내용들을 다 담임이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하지만 지금 한 4번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담임의 역량이 그 학교의 고교학점제와 직업기고 교육학점제와 학생들의 선택을 거의 초기에는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임의 역량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 물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강의학교에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 담임 담당 교사 부분이 있고요. 교과 담당 교사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지만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3학년 담임의 역할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사실 3학년 담임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어느 분의 말씀처럼 그렇다고 1학년 담임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비중이 3학년 쪽에 가 있었습니다. 아웃풋 쪽에 맞춰져 있었고요. 그 전까지 이제 인풋 같은 경우는 신입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어느 정도 선호하는 부분, 그 전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든 취업을 가기 위해서든 정원에든 여러 가지 어떤 제도에 의해서 많이 선호를 하다가 지금 중학생들이 숫자가 적어지는 이런 배경 하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진로,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1학년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의 역량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1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전문교과여면 좋겠다라고 이런 시점에서 관점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1, 2, 3학년 담임들이 전문교과냐 보통교과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가 좌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교과의 배정이라든가 교원 수급이 그런 요구에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교과든 전문교과든 자기가 맡은 교과와 다르게 생활지도나 학생 진로지도에 있어서는 모두가 전문가가 되는 현실에 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진로 전담 교사냐,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진로 상담 교사냐,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한번 그건 가로 안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단위 학교에서 표현되는 부분들, 불려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가서 컨설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기고 학점제 도입 이유는 이렇게 동일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선택, 균형지도 이런 부분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처음에 이제 이 파트를 맡았을 때도 역할론이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컨설팅 항목, 그래서 이제 내용은 뭐 2시간 넘는 내용이라서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컨설팅 항목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실제적으로 컨설팅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업무 분장 재구자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되고 있는가라는 컨설팅 항목을 가지고요. 확인 리스트는 사실은 각 단위학교별 연구학교 계획서라든가 단위학교 업무 분장표, 학년 초에 아니면 그 전년도에 만들어지는 업무 분장표를 가지고 했고요. 만약에 컨설팅을 나가셨다면 컨설팅 지원은 행정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느냐, 아니면 교육과정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느냐, 부서별 학점제 업무가 추가되는 등 학점제에 맞춘 학교 업무 분장 재구조화를 확인하는 부분으로 컨설팅 지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컨설팅의 깊이가 이렇게 확인이고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 수준이지 이런 부분이 안 됐네요.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실 분도 안 계시겠지만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안내서라든가 보통 이제 컨설팅단에서 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깊이까지만 들어가시는 게 컨설팅단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 나가시는 컨설턴트 분들보다 마다 말이 다를 경우에는 신뢰도에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학교 조직이고 학교 문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교 구성원 역할 재정립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심리 상담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지금 4학년에 선거법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단계에서 고등학교 단계 왔을 때 거의 1학년 1학기 때 자기의 3년 학업 계획서가 구체적으로는 않지만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는 게 바로 고교학점제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 전담교사라든가 상담 선생님께서도 자기 역할에서 심리 상담까지를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체크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표현해 주시고 컨설팅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좋을 듯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오늘 워크숍을 위해서 지난번 워크숍 때 나온 내용은 이제 취소로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학교로 나가셔야 될 컨설턴트 분들이 고민하시는가를 한번 표현해 보겠고요. 취소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인데요. 교강사 활용이라는 부분의 용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거부감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교강사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용어냐? 교사는 교사고 강사는 강사지 교강사는 어디서 나오냐? 컨설팅 가실 때도 사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직업계고 안내서에 교강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거를 단순히 가지고 썼는데 굳이 컨설팅 나가시는 컨설턴트로 활동하실 때 단위학교에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용어를 법적 용어도 아니기 쓸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서 교강사라는 용어보다는 또 이제 산학교육에서 포함이 교사의 위치라든가 교사의 역량 이런 부분까지 조금 위협받고 있다는 부분들이 단위학교에서 있는 듯 한데서 이런 용어를 쓰실 때 그리고 교원의 부복수 종목 이런 용어를 쓰실 때는 3-1에 파란색으로 표시했듯이 다과목 지도를 위한 교원 수급 유연화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약간 포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컨설턴트 분들이 약간 아까도 나왔지만 이 소통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부분 밑에 파란색 부분도 교강사 마찬가지고요. 교원의 그래서 교원을 앞으로 뺐습니다. 사실은 원안에는 교강사를 교사 강사로 바꿨고요. 산학교육교사 포함은 산학교육교사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양보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해서 산학교육교사가 교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법제화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산학교육교사 포함 문구는 살려놨습니다. 하지만 위치를 좀 바꿔서요. 교원의 부복수, 즉 현재 교원을 앞으로 뺐고요. 교강사 부분을 뒤로 빼면서 약간 소통할 때 좀 무리 없이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해봤습니다. 맨 마지막에 교원의 부복수 전공 교사 강사 활용 산학교에서 포함을 통한 다과목 지도 등 학교 차원의 교원 수급 유연화 방안 마련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과교실자고 학교 공간 혁신은 예산이고요, 비용이고요, 그리고 건물이고 물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교학점제를 우리가 전면 시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학교에 시설이나 이런 거를 다 해주면 좋을 텐데요. 사실 고교학점제는 사실 교육부에서 이제 하는 거고 시도교육 시설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시도교육청하고 단위학교하고 어떤 공모사업이든 어떤 협의든
통해서 진행되는 게 원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이 고교학점제가 안착되기까지는 중학교면 그 중에서도 특성화고나 마이스터는 직업계고 먼저 이렇게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시된 건 아니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직업계고 학점제가 학교에 안착될 때는 반드시 교과 교실제 적용이라든가 학교 분야의 혁신이 일어나는 부분. 그래서 선생님이 건축이나 시설까지 학교의 중장기 마스터 플랜까지 담임 선생님까지 이게 전파돼야 되지 이 단위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안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뭐 학생 안전 부분, 이동속 때 이런 강의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뭐 컨설팅 지원도 좀 내용을 바꿨습니다. 초안에서 내용 바뀐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교육부 고교학점 지원센터에 보면 자료실에 학교환경 조성 자료에 매뉴얼로 많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상당히 연구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단위학교에서 적용하느냐는 문제지 사실 이제 안내서나 이런 것들은 결국 텍스트고요. 그런 매뉴얼들을 단위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건 그 학교에 몸담고 있는 선생님들이시고 그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게 컨설턴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교과교실제 전용 예산은 상당히 지금 미비한 상태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뭐 교육부나 이런 쪽에 건의해야 된다고 컨설팅 하는 거는 컨설턴트의 역할에는 조금 그렇고요. 단위 학교 내에서 그런 내부적으로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서 단위 학교의 목소리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시를 하실 때 예산 부분이라든가 시설 부분은 약간 조심스럽게 컨설턴트 접근하시는 게 신뢰성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학교 공간 혁신 부분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키워드 부분은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 교장 선생님이 저희 단톡에 올리셨습니다. 3D 프린팅을 하는데 거기 들어간 재료가 어떤 선생님한테 건강상 안 좋은 영향을 끼쳤느냐 아직 확인 안 됐지만 조심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왔다고 전 교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전파를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도 안전 부분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건 실습실 내에서의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피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용어를 예전에 쓰던 용어를 창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변경한 정도지 학생 이동에 관한 것까지는 아직은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조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교학점제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단어보다는 학교 환경 조성 사업이라는 조성 자료라는 것으로 교육부나 이쪽에서는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를 설명하실 때도 가장 최신의 용어를 사용하시는 게 학교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로 생각해서 이 부분을 캡처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일단은 스펙트럼을 좀 좁혀서 먼저 시행하는 이유는 다 고교학점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부분 내용이고요. 네, 이런 부분도 시도교차가 좀 상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4분 좀 넘었는데 이것으로 짧게나마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